안녕하세요. 지금서부터 손해보험 강좌를 진행하겠고요. 공통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넘겨주시면 5쪽 1편 공통사항 모집 종사자의 이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 실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겪고 오시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8쪽 손해보험의 기초 이론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기초 이론에 위험과 보험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그 정의 부분을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 관련 개념은 위태의 현실화가 사고고, 사고의 결과가 손해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태에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태, 사고, 손해, 위험의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시겠고요. 위태 부분에서 본다면 29쪽에 첫 번째 물리적 위태가 있고요. 두 번째 도덕적 위태, 세 번째 정신적 위태가 있는데, 물리적 위태는 말 그대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을 의미하고요.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덕적 위태는 고의성을 유포한다. 정신적 위태는 고의성을 유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도덕적 위태의 예를 들자면 고의 방화와 음주운전, 강도, 사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위태의 예를 들자면 차에 키를 그대로 주차한다든지 졸음운전을 한다든지 이러한 고의성은 없지만 무관심 또는 부주의로 인한 부주의, 사기저하, 풍기문란 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방관하는 정신적 태도를 정신적 위태라고 합니다. 사고는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손해는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 감소이다. 그 다음 30쪽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위험을 분류하자면 첫 번째로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이 있습니다. 주관적 위험은 통계 측정이 불가하다. 객관적 위험은 대수의 법칙에 근거하며 통계 측정이 가능하고, 이러한 객관적 위험 중에서 일부분이 바로 보험화가 가능한 보험 가능 위험이다. 이 부분까지도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순수 위험은 보험 가능성이 높은 위험입니다. 즉 이익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손해만 발생시키는 위험을 순수 위험이라고 하며,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투기 위험이 있습니다. 손해와 이익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그러므로 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보험 가능 위험은 인수 가능한 순수 위험이고, 손해 발생 객체에 따라서 인적, 재산적, 배상 책임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불가, 기술적으로 보험 인수가 불가능한 그러한 위험을 보험 불가 위험이라고 합니다. 기타 위험은 눈여겨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수의 동질적 위험. 두 번째, 우연적 사고 위험. 세 번째,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 네 번째, 충분히 크지만 대재난이 아닌 손실. 다섯 번째,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한 위험. 여섯 번째,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위험만이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32쪽에 보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32쪽에 맨 마지막 단락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질의 위험에 놓여있는 동질의 위험에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동질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우연한 사고에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일정률의 금액, 즉 보험료를 출연한다. 동그라미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이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보험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상의 불안정, 제거, 경감. 두 번째, 피해자를 보호한다. 세 번째, 신용의 보완. 시험 문제에는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보험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부담의 원칙. 두 번째, 대수의 법칙. 세 번째, 수지상등의 원칙. 네 번째, 이득금지의 원칙. 다섯 번째, 실손보상의 원칙. 여섯 번째, 비례보상의 원칙. 일곱 번째,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이러한 원칙들은 여러분들 34쪽에서부터 35쪽까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실 이득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은 생명보험에는 없습니다. 손보고의 원칙이고요. 이러한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라는 개념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 부분은 뒷부분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거해서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라는 개념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보만이 가진 고유의 원칙이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득금지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실손보상의 원칙도 나오게 됩니다. 실손보상은 어떻습니까?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상한다. 즉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유형무형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난 부분만 보전받을 수 있는 원칙이다. 이것도 역시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거한다. 실손보상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보험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험의 분류는 상법상 분류가 있고 보험업상 분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그리고 재산보험은 보험업상 분류가 된 보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반면에 상법에는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보험을 구분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보험과 동등한 보험이고요. 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중에서 상해보험을 우리가 임보험이라고 칭한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6조 납원 보험제도 특징에 의한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2장 손해보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기서는 간략한 분류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에 의한 분류는 다음과 같이 4개로 나눠집니다. 재물에 관한 보험, 인신에 관한 보험, 책임에 관한 보험, 이익에 관한 보험으로 나눠지고요.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37쪽에 이번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강제보험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의무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을 임의보험이라고 합니다. 역시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받으시겠지만요. 강제보험, 즉 의무보험의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특히 다음의 표 특히 이제 그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차이를 좀 잘 명확하게 알아주시면 되시겠는데요. 단기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소멸성 보험이다. 단기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소멸성 보험이다. 반면에 장기보험은 통상 3년 이상의 장기간을 보장하고요. 특히나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110세까지 보장하는 이러한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구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타, 기간보험, 구간보험, 혼합보험이 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로 전부보험은 여러분들 아직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의 명확한 정의를 배우지 않았지만 전부보험은 여러분들 38쪽 5번 보험 가입에 의한 분류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 일치하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일부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은 보험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과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실손 보상을 하게 된다. 실손 보상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하여 보험 사고의 피보험이익이 동일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의 보험기간을 공동으로 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이 병존하는 넓은 의미의 중복보험이라고 하고 좁은 의미의 중복보험은 2개 이상의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이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부분만 38쪽에 나와 있는 5번 부분만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분담 관계에 따른 분류. 자, 원보험과 재보험이 있는데요. 원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을 직접 인수하는 일반적인 인수 방식의 보험을 얘기하고요. 재보험은 원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험계약상 책임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이다. 즉 하청을 주는 그런 개념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1쪽, 42쪽 넘어가셔서요.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관계자는 크게 4종류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보험자라고 나와 있고요. 어떤 책에는 보험회사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즉 보험자, 두 번째 보험계약자, 세 번째 피보험자, 네 번째 보험수익자로 나눠지고요. 보험자, 즉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는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가 있고요. 보험증권의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의 납부 통지 의무와 승낙 전 담보 부분을 알려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그 청약의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당사자이고 가장 중요한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 사고 발생 시 피보험 이익의 주체다.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보험수익자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인보험에서만 존재하고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피보험자이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보험계약의 목적에 피보험이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피보험이익의 요건은 자, 여러분들 몇 쪽을 보시면 되시냐면요. 46쪽을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피보험이익이란 이번 보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별한 경제 주체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즉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은 목적에 대한 경제 주체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하니까 어떤 물건에
가격이라고 좁은 의미의 가격이라고 봐도 큰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피보험 이익은 임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에서만 유용한 개념이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법성, 두 번째 경제성, 세 번째 확정성이다. 그 다음에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하시고 내시게 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크게 순보험료와 두 번째 부가보험료로 나눠지는데요. 순보험료는 또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새로 계약이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설계사의 수당을 포함한 재반 비용, 신계약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보험료를 수금할 때 발생하는 비용, 즉 수금비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쪽을 펴주시냐면요, 48쪽을 한번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계약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고 1억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했다. 여기에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1억이 되겠죠. 자, 이러한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이라 함은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2천만 원의 가격을 가진 신차를 여러분들 출고하였다고 한다면 그 신차, 즉 피보험 이익의 보험 가액은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신차의 가치가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으로 봐야지 맞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보험 가액 금액과 보험 가액의 불일치에 대해서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배웠지만 이번 단락에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부보험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손해보험 가입 방식이겠죠. 보험 가액과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보험 가액과 보험 가액이 동일한 보험을 얘기합니다. 즉 실제 손해만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초과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실제 보험 가입보다도 많게 가입한 보험을 얘기하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이 아무리 높게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액 한도로 실손 보상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중복보험을 말씀드리는데요. 중복보험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다수의 보험 계약이다. 즉, 한 개 이상의 보험 계약을 얘기하고요. 다수의 보험 계약이 계약에서의 보험 가입 금액의 합이 보험 가액보다도 높은 보험을 얘기를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보험 가입 금액을 중복으로 높게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보험 가액 한도로 실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보험인데요. 한 개의 보험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입보다도 낮게 가입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실손 보상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손 보상이 아니고 비례 보상이라는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이번엔 공동보험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중복보험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공동보험도 역시 다수의 보험계약이지만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같을지언정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입한 보험을 공동보험이라고 하고요. 보험 가입 금액의 인수 비율에 따라 비례 또는 실손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의 불일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시고요.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시면
바로 뒤에 나오시는 손해보험과 화재보험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부보험과 보험가액과 보험가액금액이 동일한 전부보험, 그 다음에 보험가액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높게 잡힌 총합보험, 그리고 보험가액금액의 합이 보험가액보다 높게 잡힌 중복보험, 그 다음에 한 개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게 잡힌 일부보험, 그리고 다수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금액이 보험가액을 같을지언정 초과하지 않는 공통보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1쪽에 보험계약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보험계약의 특성은 첫 번째, 어떠한 보험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식행위가 필요 없다. 불요식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양방 간의 의사가 합치하면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낙성계약.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는 약정된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가진다. 즉 유상계약. 그 다음에 양방 간의 의무를 지고 있는 쌍무계약. 그 다음에 보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사행계약. 그 다음에 약관을 전제로 전체를 승인해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밖에 보험계약자는 선택의 여부가 없는 특성, 부합계약 에 대한 내용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약 53페이지에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미의 청약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불요식 계약이고 낙성 계약, 양방 간의 의사만 합치된다면 어떠한 요식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가졌지만 자, 53쪽에 보시면요. 청약부분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청약은 보험회사에 일정한 보험계약을 내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지만 청약은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없다. 불요식 계약의 특성에 따라 상관이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보험계약 청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약관은 불요식 계약이라기보다는 요식 계약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승낙은 보험회사의 승낙은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승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방 간의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의 특성을 뭐라고 했죠? 네, 낙성 계약이다. 그 다음에 보험약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계약의 내용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표준적 계약 조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56쪽을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약관은 보통약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약관이 있죠. 특별약관의 줄임말이 뭐죠? 네, 특약이죠. 그래서 특약은 보통약관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관련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1쪽을 펴주시고요. 보험사업의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요. 보험사업의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보험사업은 겸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생명보험을 출시할 수 없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손해보험을 출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 관련 기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 쪽에 있냐면요. 보험 관련 기간은 66쪽에 있는데요. 자, 쭉 읽어보시면 되시겠지만 보험 67쪽에 보험 개발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개발원의 주된 업무는 뭐죠? 1번 순보험 요일의 산출 및 검증 및 제공. 자, 이 부분에다 네모를 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3조 공통사항 중에서요, 보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89쪽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 사례, 이 부분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는 시험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이해하는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점수를 따실 수 있는 부분이시니까요.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시고 시험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2편 손해보험의 개요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해보험의 개요. 네, 첫 번째 손해보험이란 우연한 사고,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을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약정하는 보험입니다. 두 번째 손해보험의 계약은 사고 발생 시 지급할 금액을 계약 전에 알 수 없다입니다. 인보험은 손해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 인보험은 따로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의 종류에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이 5가지가 있는데 화재보험은 거주주택, 일반 물건 및 공장 물건의 화재, 폭발, 붕괴 및 멸실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송보험은 항공이나 운송보험 포함인데요. 운송물 운송에 관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세 번째, 손해보험의 특징입니다. 손해보험의 특징에 보시면 피보험 이익이란 말이 나옵니다. 피보험 이익이란 내 재산이 소리 났을 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현재같이 100만원짜리 자동차가 손해가 났다면 100만원이 자동차의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물건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이 평가액입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는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의 대상인 목적물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 잔존물 대위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소유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것입니다. 청구권 대위는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손해보험에는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좀 중요한데요. 이 원칙은 이득을 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것. 손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화재보험의 의. 화재보험이란 우연한 화재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고요. 주택 화재 보험과 일반 화재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폭발, 파열, 요거는 주택 화재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일반 화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시고 이 차이를 기억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재보험의 특징은 첫 번째 재산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 손해 안에는 직접 손해가 있고 소방 손해 있고 피난 손해가 있습니다. 직접 손해는 제가 말 안 들어도 아실 것 같고 소방 손해는 화재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피난 손해는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직접 손해 및 소방 손해를 보상하는 겁니다.
네, 비용 손해 안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사고 현장의 보험 목적물 제거를 위한 비용인데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상차 비용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청소 비용에는 오염물질 제거 비용은 제외되고요. 상차 비용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제외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입니다. 대위권 보존 비용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존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입니다. 잔존물 보존 비용은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입니다.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회사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입니다. 네, 뒷페이지까지 읽어보시고요. 4. 주택 물건, 일반 물건의 경우 80% 코인슈어런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이상인 경우 보험사고 시 비례 보장을 하지 않고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80% 이상 가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주택과세보험 1. 보험 목적의 범위 가입 대상 물건, 주택 물건일 때는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이고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수용과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습소에 피아노, 꽃꽂이, 국악 제공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치료 목적으로는 안수, 찜질, 뜸질, 전골, 조산원 등도 포함이 된 겁니다. 단 콘도미니엄과 오피스텔, 기숙사 건물, 공장 내 기숙사는 주택 건물이 아닙니다. 명기 물건, 보험 가입 증서에 기재하여야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명기 물건 같은 경우는 금이나 유가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명기 물건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자동 담보 물건은 다른 약정 없으면 보험의 목적이 포함된다입니다. 네, 건물의 부속품, 피보험자의 소유이, 칸막이, 대문, 담, 곡간 그리고 건물 부착물은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석 등 이런 거는 다른 약정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재인 경우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이 됩니다. 네 번째, 지급보험금 계산. 보험 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손해 전액 보상을 합니다. 보험 가액 금액을 한도로 하고요. 보험 가액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지급보험료는 손해 곱하기 보험 가액 80% 해당액의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책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금은 재산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재산 손해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화재보험 1. 보험 목적의 범위 일반 물건은 주택물건,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장물건은 공장 또는 작업장, 분해에 있는 건물, 공작물, 구축물 및 이에 수용된 가재, 직기비품, 재고자산, 설치기계 및 5개의 쌓아둔 분산 등이 포함이 됩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주요 가입 대상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국유 건물 및 부속 건물.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등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 대규모 점포,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병원, 관광 숙박업, 공원장, 방송국, 논수산 도매 시장, 학교 건물, 공장 건물, 11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 건물, 기타 건물에 의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건물 이렇게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화재보험 보통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요. 실제 손해배상 책임 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사망 시 1인당 8천만 원까지, 부상 시는 상해급별 1에서 14급까지, 따라 최고 1,500만 원까지 보상을 합니다. 포유장애 시 포유장애 등급 1에서 14급에 따라 최고 8천만 원까지 보상을 합니다. 특수건물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해상보험의 이해 1. 정의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 2. 특성 1906년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해상보험의 종류인데요. 해상보험에는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운송보험, 선주, 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 운송보험, 선주, 배상, 책임보험은 책에 적혀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1. 강의의 면책 위험, 담보 위반,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항해의 변경, 보험증권에 명시된 지정 출발함과 목적지 항구를 임의로 변경해야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2로 선박이 증권에 지정된 출항지와 도착지에 변동 없이 항구를 임의로 변경했을 때, 항해의 지연, 해상의 항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지연이 생긴 이후의 손해, 이런 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두 번째, 협의의 면책 위험입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의험에 근인하지 않은 손해, 보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이 기이한 손해, 부패, 변질, 면책, 자연발화 등이 있습니다. 진화 해충에 근인한 손해, 해상 위험에 근인하지 않는 기관의 손상, 보험의 목적이 자연 소모, 자연 암호 및 통상의 누손과 파손, 지연, 피보험자 위험으로 인한 지연 포함에 근인한 손해입니다. 해상 손해의 종류. 첫 번째는 현실 전손. 현실 전손은 보험 목적물이 화재로 손실되는 등의 물리적 전손과 고유 성질의 상실이나 선박의 행방 불면 등의 손해입니다. 추정 전손이란 보험 목적물의 구조,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여 경제적으로 전손이라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입니다. 공동해손은 선박 항해 중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을 치는 경우의 손해이고요. 단독해손은 공동해손의 경우를 제외한 손해입니다. 특별비용은 보험 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 목적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담보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구조비는 담보 위험에 처한 보험 목적물을 제3자가 계약에 의하지 않고 의무로 구조한 경우 해상법상 구조자가 취득하는 부수입니다. 다섯 번째 보험기간 1. 적하보험 화물이나 운송 배시를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나 보관 장소를 떠날 때부터 개시합니다. 통상적인 운송 과정과 보험자의 책임, 운송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안의 위험만 보험자가 부담하며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의 지배하에 있게 되면 운송 위험 종료가 됩니다. 보험자의 책임의 종기, 책임을 창조해 주기 바랍니다. 선박보험. 선박보험은 대부분 12개월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항해보험증권과 혼업보험증권이 있습니다.
보험의 이해. 1. 특정 보험에 의해 현대사회의 새롭고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실현됐고요.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장기 손해보험, 연금 적수 손해 등을 제외한 보험입니다. 두 번째,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있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겁니다. 배상책임 보험의 분류는 일반 배상책임과 전문인 배상책임, 임의 배상책임과 의무 강제 배상책임, 손해사고 기준 배상책임과 배상 청구 기준 배상책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여기는 책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고요. 두 번째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단 특허권, 직접 재산권과 같은 문체재산권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배상책임의 종류입니다. 가스 배상책임 보험, 가스 관계법상 가스제조나 판매업자, 가스용기 제조업자 등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스용기 운송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인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보험이고요. 체육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등록체육시설업에서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추장업, 로투장업, 조종장업, 카누장업, 등산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이렇게 있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은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어달력장업, 당구장업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 주요 배상책임에는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도급업자 배상책임, 경비업자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 차량 정비업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책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난보험입니다.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불법 침입자나 절도 또는 강도가 훔쳐가거나 파손, 훼손, 오손됨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 중 가입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요. 동산특약, 현금 및 유가증권, 수탁물 배상책임 보험 보상들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사고와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와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레저 종합보험. 레저 종합보험은 기간보험 성격과 구간보험 성격이 있는데 기간보험 성격은 기간 내에 보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구간보험 성격은 구간마다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간보험 성격에는 테니스보험, 골프보험, 수렵보험 등이 있고요. 구간보험 성격에는 낚시보험과 스키보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하는 손해는 용품손해, 배상책임 손해가 있는데 전손시에는 용품손해, 전손시에는 보호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를, 전손시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배상책임 손해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다섯 번째,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입니다.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경영자, 교사, 피교육생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의 재산손해 위험, 피교육자들의 등하교, 교육 중 신체손해 위험을 기본으로 보장하며 교사들이 신체손해 위험 특약으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특징은 유아의 상해사고 시 의료비는 1사보단 보험가입금액
기간이 남아있다면 자동 보강됩니다. 두 번째, 보상하는 손해, 재산 손해, 상해 손해, 배상 책임 손해. 재산 손해, 상해 손해는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배상 책임 손해에는 피보험자가 유효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담보기간은 교육기간 생활 중에 사고 있고요. 유학원 안팎의 사고와 등하교 시의 위험도 보장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동산종합보험은 동산에 발생하는 화재, 분한, 파손, 폭발 등 우연한 사고에 의해 손해를 보상하는 전 유형 담보 방식의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은 모든 동산은 가입 대상이 되나 이때 6가지는 가입 제외가 됩니다. 수용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품,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 특정 구간 수송 중에 위험만을 대상하는 동물, 식물, 특정 장소에 있어서 과제, 포괄, 계약 이렇게 됩니다. 보상하는 담보 위험은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 분한, 파손, 폭발, 자업 위험 등이 있습니다. 자, 여행자 보험은 여행보험,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으로 나눌 수 있고요. 보통 약관은 여행 도중에 생긴 상해사고를 기본으로 보상하고, 특별 약관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 의료비, 휴대폰 손해, 배상 책임 손해 등을 보장합니다. 보험기간은 보험기간과 구간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고요. 정해진 기간 중에 발생, 주거지에 출발하여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 사이에 발생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험회사의 보장 개시일은 제1의 보험료를 받을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보상하는 손해는 보통 약관상 보장, 여행 중에 생긴 상해, 후유상해 사고를 보상하고요. 특별 비용은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 불명되거나 조난을 당한 경우 또는 산화등반 등에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긴급 수색 구조가 필요하게 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10달 이상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10달 이상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는 책에 뭐 보상 한도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책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컨티전시 보험은 전통적인 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컨티전시 보험의 종류는 스포츠 시상보험과 날씨보험, 행사취소 보상보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자동차 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진도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의 개요, 정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자기 신체 손해, 자기 차량 손해 등을 보상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통 만기는 1년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특성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자동차 보험, 민사상의 책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행정상의 책임은 면허 정지나 취소 이런 것들이 있죠. 형사상의 책임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데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을 넣어가면 첫 번째 민법, 제 750조, 756조 이렇게 있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책임 책임 첫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민법의 특별규정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함이고 자동차 사고 대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행자가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면책 조건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민법과 자별법 이렇게 비교 분석해놓은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상의 책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기억해 주세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에 예외가 있죠. 사망사고, 뺑소니, 11대 중과실, 중상해 이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1대 중과실 사고, 세 번째 무면허 운전이 있습니다. 행정상의 책임, 범칙 등의 통보 처분이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 등을 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보험계약의 성립 및 책임기간. 자, 보험계약의 성립은 보험료 전액 또는 제1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승낙분은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가 없다면 승낙으로 간주한다.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써있죠. 두 번째 청약 처리 같은 경우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 처리가 불가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은 일반 적용과 예외가 있는데 일반은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예외는 처음 가입한 자동차나 의무보험 경우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보험기간 설정 방법, 계약 초년도 월일과 이변의 월일을 같게 해야 합니다. 네,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험 종목의 구분, 그래서 보험 종목의 종목과 담보 종목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책으로 보셔도 내용이 충분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종목은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있습니다. 의무보험,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다. 비사업용, 사업용 나눠지는데요. 비사업용은 대인배상 1, 대물배상 1000만원 이상은 가입해야 되고요. 사업용은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1억 이상, 그리고 대물배상 1천만원 이상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의 특징은 자동차 손해배상법 보장법 규정에 의한 가입의 강제,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 폐지의 제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유한보상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 피해자 보호 기능 강화를 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의 가입 대상은 50cc 미만 이륜차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6종 건설기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보험의 보상한도 대인배상 1 보시면 1인당 1억 원, 그 다음에 2천만원, 부상은 2천만원에 80만원, 소유장이 1억에 630만원, 이렇게 1사고당 무한이라는 거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물은 1사고당 1천만원입니다. 보험계약의 승계, 승계는 계약 승계 요청과 보험회사의 승인으로 승계가 가능하고요. 다인배상 1 및 대물배상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24시까지는 양주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양도인은 위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주인에게 청구하고 자동차 연구시 보험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다른 차량으로 대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고도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수인은 반드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제재입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아예 가입을 안 하면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10일 이내 10일 초과로 나눠져 있고요. 비사업용, 사업용, 이륜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있고요. 차례별 일부 가입 의무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보험의 정의는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 및 피보험자 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겁니다. 자, 종합보험의 특징은 교통사고 처리 손해법에 적용을 하고
자동보험제도로 매 사고 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계속 보상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보험자의 범위도 기명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자동차 보험 정의는 자기 신체 사고와 자기 차량 손해 부분의 담보 내역을 폭넓게 확대시킨 자동차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업무용에서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개인 소유 3종 승합 자동차, 경승합 자동차, 개인 소유 4종 화물 자동차, 경화물 자동차가 있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특징은 자기 신체 사고를 자동차 손해로 보상 한도 확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 시비 전액 보상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 보상 범위 확대는 대체 교통비용 보상, 전손시 재반비용 보상, 원격지 사고 시 차량 운반비용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운전자 보험, 외화표지 자동차 보험 등이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아시다시피 벌금, 방어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고요. 외화표지 자동차 보험은 보험 약관이 영문, 보험 금액은 보험료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미국의 표준 자동차 보험료가 동일하다는 거, 가입 대상은 외국인 소유 자동차, 유행구에 대하여 용역, 납품, 건설 등을 제공하는 자동차, 외국인 전용 관광 자동차 등등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동차 취급업자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자동차 탁송업자, 판매업자, 검사 대행업자, 정비업자 등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운전면허, 교수 등 자동차 보험도 있네요. 자,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에 도로주행 중 사고로 수리비 등 배상 책임 및 피보험자가 주가를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륜자동차 보험은 가입 대상은 이륜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예요. 오타량 맞네요. 이륜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되고요. 보험기간은 1년 정도입니다. 요율 체계는 회사별로 보험료 차등 적용이 되고 용도, 배기량, 나이 등에 따라서 보험료는 정해지게 됩니다. 농기계 보험도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동력 경운기, 농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담보 종목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농기계 손해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요율 관련 계약 실무나 자동차 보험의 보상, 이 부분은 그냥 꼭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외우실 때 사업용 자동차 중간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아빠 사자배로 외우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업용 차량 번호는 아바 사자 배로 시작이 되죠. 요걸 아빠 사자 배로 외우시면 좀 쉽게 외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보험 등록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고 외울 부분을 외우시는 게 시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눠드린 책과 문제집을 잘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